그때 이제 1998년도에 이게 기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가 290 몇 포인트 때 내가 최저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 아버님이 주식을 하도 많이 깨먹어서 아버님 반대로 하면 되겠다. LG정보통신이었고 KTF라고 갔는데 그게 1년 만에 한 30만 원까지 갔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주식 투자 편입니다. 방금 주식시장에 입문한 연도를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시라고요? 제가 처음 한 거는 98년도고 1998년도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셨고 네네네. 그때 자본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으로 네네. 시작하셨는데 그럼 주식시장에는 왜 들어오신 거예요? 뭐 증권회사에 입사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제가 사업자금 마련하려고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사실 흑수저다 보니까 사업자금 마련하니까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돈을 빌려주는 데도 없고 요즘 같은 경우에야 네. 나라에서 막 청년들이 창업하려면 지원금들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제도도 없었고 없죠. 제가 뭐 친구들은 다 그 당시 학생일 때가 많았고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돈 100만 원도 못 빌리겠더라고. 그래서 그전에도 뭐 조그만 사업을 했었어요. 하다가 또 뭐 말아먹고 또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 몇 번 하다가 네. 그때 이제 1998년도에 이게 기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가 290 몇 포인트 때 내가 최저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도 최저점에 들어갔는데 왜 그때 들어갔느냐?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이 주식을 하도 많이 깨먹어서 많이 깨먹어서 아버님 반대로 하면 되겠다. 아버님이 스승이었죠. 반면교사. 아버님은 이제 주로 이제 남들이 화랑일 때 네. 사가지고 그게 막 주로 이제 폭락할 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그 가정 불화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걸 보고 저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IMF도 터졌고 시드머니는 다행히 그때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 성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어느 정도? 그때 뭐 500만 원 샀는 게 1년 만에 그 10배가 올랐어요. 1년에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네, 그때 IMF 터지고 6배 올랐어요. 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일찍 팔아가지고 또 사업자 해가지고 또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이제 99년도부터 다시 이제 그게 시드머니가 다시 또 모아서 네. 99년도에 비상장 주식을 사서 그게 또 한 1년 만에 또 한 10배가 났어요. 30배까지 났구나. 30배까지 났는데 상장이 됐나 보죠? 상장이 돼서. 뭐 이제 종목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아까 얘기한 종목은 LG정보통신이었고 LG정보통신. 지금은 얘기하는 비상장 주식은 KTF라고 그때 이제 휴대폰을 알죠. 휴대폰 통신 처음에 KT를 합병했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SK텔레콤이 뭐 100만 원 그때 황제주라고 할 때인데 그냥 막연하게 다른 통신에서 얘도 뭐 100만 원 안 가면 50만 원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비상장에서 그때 그 당시에 한 10,000원 정도 주고 샀었죠. 샀는데 그게 1년 만에 한 30만 원까지 갔어요. 상장이 돼서. 야, 아니 그 KTF를 얼마치 샀었는데? 500만 원치 샀었죠 처음에. 그러면 얼마가 된 거예요? 30분 1억 5천인가요? 샀는데 그 중에 또 뭐 정자하느라고 해가지고 또 정자도 하고 조금씩 월급도 모니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한 1,000만 원씩 산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샀는데 그게 처음에 3억 가까이 된 거죠. 1,000만 원이. 근데 이제 떨어져서 처음에 판 거는 10만 원대에 팔았어요. 네. 10만 원대에 팔아서 1억 2만 원, 뭐 1억 몇천, 1억 1이 된 것 같아요. 주식 종목으로 돈을 번 얘기를 하셔서 요 얘기 이제 해야지. 이런 얘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을 지금 발굴하셔서 투자하셔서 그걸 사고 팔았던 게 지금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샀었고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저는 그 본질적인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요. 지금 3가지, 지분 공시 3가지 했던 거, 요건 다 알려진 거니까. 네네. 제일 먼저 지분 공시 했던 게 뭐였죠? 대동금속입니다. 자, 대동금속 일단 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왜 이렇게 많이 사셨는지. 뭐 자산 가치는 있고 이익이 좀 뭐 그렇게 고만고만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줌을 만드는 회사인데 농기계 엔진 쪽에 줌을 쪽 하는 회사인데 대동공업의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근데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좋은데 이익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본금이 엄청 작았어요. 그 전에 이제 내가 몇 가지를 이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뭐 작은 걸로 투자를 해서 이번에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샀고 지분 공시한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좀 내가 많이 공부를 덜 했을 때요. 그래서 많이 덜 했을 텐데 이거를 사서 회사한테 좀 소통을 하면 좀 이익이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근데 전화상으로는 잘 얘기가 안 되니까 얘들이 그래서 회사에 좀 개선을 한번 해볼까 해서 좀 사서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좀 지분을 사서 의도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이 종목이 엄청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좀 내가 지분 공시한 대주주 중에 하나가 되면 소통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대동금속으로는 돈을 버셨나요? 한 10배 수익이 났어요. 와, 지분 공시할 정도로 많이 넣었는데 10배. 예.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대륙제관은요? 대륙제관도 그냥 대륙제관은 회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왜 좋은데요? 그 당시에 네. 이게 몇 년도야? 대략? 2007년도, 6, 7년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리먼 사태 터지기 전부터 산 것 같아요. 샀는데 이 부탄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부탄가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깡통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회사 자산 가치도 있고 또 회사가 원래는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불이 났어요. 회사가 불이 나서 잠깐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거기에 있던 영업권들이 오히려 그 경쟁사한테 많이 뺏긴 거죠. 그렇죠. 공장에 불이 났으니까. 예. 뺏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뭐 연구 개발을 많이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개발을 해놓은 게 경쟁사랑 다르게 이제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가 이게 하다 보면 막 터지잖아요. 터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개발해놓고 왜냐면 불이 나면서부터 오히려 화재가 불이 나면서부터 이걸 개발을 한 거죠. 되게 재밌네요. 네네. 터지지 않는 곳을 개발한 곳이 터졌네. 네,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점유율을 다시 많이 회복을 했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익이 원상 회복되고, 물론 또 보험금도 받고, 보험금도 받으면서 회사를 또 정상화시키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회사도 제가 산 것보다 한 거의 이 회사가 1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기도 10배요. 10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10배 뭐, 다 먹고 판 건 아니지만, 분할 몇 회사에도 10배 가까이. 이야. 자, 그러면 국일제지. 여기가 또 지분이 큽니다. 네네. 10.07%. 야, 거의 뭐 회사의 10%가 내 거인 거죠. 이것도 약간 뭐 전략적으로 들어간 것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네. 제가 요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고 뭐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일단 뭐 자회사랑 일단 자산 가치가 좀 꽤 좋았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좋았고, 회사랑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얘는 이제 담배 지종, 박엽지라고 아주 얇은 지종, 은박지에 들어가는 금종이 얇은 지종 있죠. 그 다음에 담배 지종인 중에 담배에 이렇게 말려져 있는 얇은 지종, 그걸 생산하는 게 거의 대부분 있어요. 네. 거의 국내의 독과점이라고 보면 되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박엽지를 만드는 회사가 이 국내에서 유일했어요. 야, 거의 KTNG의 1차 벤더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일타 벤즈죠. 그다음 뭐 해교, 필립 모리스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다 외주를 많이 받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독점적이냐 하면 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 때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많이 났냐면 그 당시에 경쟁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있는 회사를. 경쟁사가 있으면 다 사버리는구나. 경쟁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뭐 무슨 그때 뭐 거기도 뭐 상속 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인수를 하는 바람에 독과점적으로 하면서 이익이 엄청나는 시절이 있어요. 1년에 뭐 회사가 그때 시가총액이 뭐 그 당시에 뭐 100억대였는데 뭐 그전에는 50억씩 벌 때도 있었어요. 50억씩 벌 때. 뭐 그러다가 이익이 이제 점점 감소를 했자면 이제 담배 산업이 약간 사양 산업이 되면서 PET 엔진이나 이런 데서 좀 이익률을 조금씩 좀 줄인 거죠. 그래서 수입지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익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뭔가를 변화를 주겠구나 하는 걸 간파하기보다는 이제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밑에 자회사라는 게 KPG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크라프트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아산에 땅이 한 2만 평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땅이 거의 뭐 나중에 이제 국토부 때 보니까 도시 계획상에는 아파트로 주거용으로 이제 개선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땅으로 이제 어차피 크라프트 지종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이걸 팔아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KPG도 일단 회사가 매각을 해서 뭔가를 이제 다른 산업으로 변형이 되겠다는 걸 이제 간파를 했고, 또 그걸 돈으로 또 여기서 뭔가를 개선을 하겠다는 걸 자꾸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분을 공시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6%, 5% 공시를 하고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얘들이 감사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2명이 필요해요. 자기 특수관계 빼고, 그리고 회계감사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할 때도 나중에 감사위원이 주주가 2명이 참여가 돼야 돼요. 대주주들이. 그럴 때 이제 그럼 나 회장님이나 대표님 좀 만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니즈를 좀 파악을 했죠. 근데 이제 오히려 대주주들은 잘 안 가르쳐줘요. 잘 안 가르쳐주고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를 이 회사는 오히려 안 좋다. 오히려 뭐 나중에 뭐 KPG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데 나는 이제 이거 반대로 해석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제 말이 뭐 노하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지분을 더 계속 샀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누나 지분을 계속 판다 그러더라고. 뭐 상황상.
근데 그 지분을 계속 더 샀죠. 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파는 걸 멈추시더라고요. 또 멈추시던데. 그 반대 말을 하는 이유는 혹시 경영권이 그 지분상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봐서는 오히려 내가 팔고 나가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팔고 나가기를.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분 공시라는 게 5% 이상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분 공시할 정도로 주식을 가지게 되면 그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팔 때도 한 번에 다 팔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을 한 3%씩 가지고 2%, 1% 정도 가지고 또 딴 걸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한 종목에 많은 걸 투자하시는 거죠? 지분 공시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처음에는 뭐 그런 의도보다는 제 같은 경우 지금도 어떤 4.5%를 안 넘기고 사신 주식들이 많아요. 네. 5%를. 그런 이유가 이게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신고하면 엄청 까다로워요. 또 세금 신고해야 되고, 세금은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는 종목들은 뭐 수두룩하지만은, 네. 그 다음에 이게 지분 신고를 하려면 절차가 또 까다로워요. 맨날 지분 신고하고 또 팔았는 거 신고해야 되고, 또 그걸 하게 되면은 뭐 금융감독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타겟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고 또 대주주들은 도둑놈 취급을 해요. 사실은. 왜 우리 대주주 회사에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러 들어왔지? 이런 그러니까.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별로 하여튼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일단 회사가 많이 사야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되도록이면 숨기다가 이 주식은 내가 의도적으로 많이 사야서 회사에 변화를 주기 위하거나 첫 번째 변화를 주기 위하거나 두 번째 제가 작은 회사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멈추면은 이제 더 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이 지분 공시 정도를 하게 되면 좀 혜택이 있나요? 좀 더 뭐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거나 그쪽 담당자들을 좀 더 자주 만나서 좀 더 밀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거나 굉장히 대주주인 거잖아요. 혜택이라기보다는 뭐 좀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뭐 오픈이라기보다는 좀 더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죠. 진짜 주다 말고 더 이상의 급들을 많이 만나죠. 예를 들면 뭐 상무급, 뭐 전무급 아니면 대표는 잘 이렇게 안 만나주긴 하는데 또 거기도 만날 수 있는 거기는 되죠. 만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다가 좋아해줘요. 왜냐면 회사에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끔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방해를 하고 온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코멘트를 거구나. 남기니까. 그 난리주고 또 좋은 뭐 이렇게 좋은 신사업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그래도 너희들은 이런 사업에 나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거부하다가 점점 친해지면은 오히려 이제 만나서 뭐 새로운 뭐 또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또 장단점이 있군요. 네, 근데 어쨌든 노출하면은 하여튼 불편한 점은 많아요. 회사는 싫어하겠죠, 당연히. 회사도 싫어하고 뭐야.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국세청 또 예를 들면 뭐 금주감독원 뭐 이런 데 타겟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아니 그러면 좀 귀찮은 것들이 많으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을 사도 되잖아요. 사도 되죠. 근데 이제 뭔가를 내가 또 해야 될 게 있을 때 하는 거죠. 솔직히 뭐 해야 될 게 있고. 아니 그러면 지분 공시를 할 정도로 내 한 종목을 많이 산다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아야지 그 정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신. 예.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이 주식에 그래서 뭐 꼭 지분 공시 아니더라도 나는 이 회사를 뭐 인수를 하면은 괜찮겠다. 예를 들면 현재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럼 내가 인수를 하면 이 자산만 있어도 내가 이 회사에 또 뭐 예를 들면 쉘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 상장에서는 빈 껍데기 가치만 해도 보통 한 150억 가치가 나와요. 빈 껍데기 아무리 자산이 없어도.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서 뭘 예를 들면 내가 뭘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제가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내가 인수를 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회사인지도 한번